의도를 좀 빨리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바람 피는 사람들이 그 보이는 패턴이 있습니다. 드라마 보면 이제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렇죠. 남성분들, 여성분들 둘 다 마찬가지지만 외모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셔서 갑자기 막 멋을 굉장히 많이 부리기 시작하시고 네. 그리고 또 두 분 다 남성분, 여성분 다 속옷 굉장히 신경 써요. 속옷. 출장이나 야근을 원래 안 하셨던 분이 갑자기 좀 잦아진다거나 예. 아니면 이제 뭐 생소한 장소에서 이제 영수증 같은 예를 들면 뭐 서울 근방에 이제 자주 출장 가시는데 갑자기 부산 갔다 오셔가지고 뭐 기장 미역이 유명하다던데 이거 좋다고 사왔다. 뭔가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그게 이제 포인트죠. 남다른 향기가 난다든지. 남다른 향기. 예를 들어 아침에 뿌리고 나간 게 아닌데 그렇죠. 향이 난다, 이 난다든지. 향이. 예. 핸드폰 같은 경우에 패턴을 전혀 걸지 않아요. 아, 그래요? 오히려요? 차라리 그냥 일상생활 습관화가 돼 있습니다. 고수들은 집에 들어갈 때 항상 카톡이라든지 예. 그 각종 SNS라든지 네네. 통화 내역 네. 이런 기타 등등들을 아무리 수리치해도 다 지웁니까? 예, 다 지웁니다. 아, 삭제를 하는군요. 예, 예. 어설프게 그 어떻게 뭐 좀 시도해보려고 하는 그런 하수들 네. 무음 처리하고 네. 맞아요. 예, 뭐 패턴 불고 락 걸고 예, 예. 그거 다 뚫립니다. 블랙박스는 거의 다 100%입니다. 블랙박스를 지우거나 이러면은 네. 그건 확실히 확실합니다. 확률이 큰 것 아, 같아요. 이거 100%. 왜냐하면 자신의 사고가 났을 때 뭔가를 네. 좀 방어하기 위한 어떤 그렇죠. 안전장치를 빼고 간다는 거는 뭔가 차 안에 누가 탔다는 거죠. 그리고 녹음 블랙박스에 보면 녹음기 버튼이 있는데요. 네. 그거를 이렇게 끄는 경우도 음. 한 80%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높아요? 네. 근데 어디서들 이분들이 이렇게 만납니까, 주로? 사실 전통적인 밭은 동호회, 동창회. 동호회 네, 그다음에 하늘불. 맞아, 네, 맞아. 네. 요즘 또 불륜 핫플이 있다면서요? 요즘에는 이제 온라인 쪽으로 해서 오픈 채팅방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성행을 하고 있고요. 유부남, 유부녀만 들어올 수 있는 오픈 채팅방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왜 들어가 있어요? 만나려고. 불륜하려고. 그래서 랄라 씨가 잠입 과외를 받고 왔다고 하는데요. 그래요? 예, 먼저 한번 보고 가시죠. 기혼 썸 채팅방입니다. 그러면 저렇게 많아?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뭐 일단 저희 호구들의 비밀 가회니까 앞 글자 따서 호비라고 한번 해볼까요? 아, 들어가 보는 거네요, 같이. 호비님, 오, 바로 뭐야? 호비님 호비였다뇨. 이게 뭐야? 여기로 들어가서 인증을 지금 막 하라는 그러죠. 얘기 인증을 해야 된대요. 기혼 셀카 한 장, 결사가 뭐예요? 결혼 사진 같은데. 결혼 사진, 결혼 사진. 외사가 웨딩 사진. 웨딩 사진. 돌사진은 돌싱 돌 사진은 사진? 뭐야? 애기 돌 사진 아닐까요? 돌사. 돌싱, 셀카 한 장, 서류. 서류? 아, 이혼 서류? 네, 아마 그런 걸 말해요. 1호는 뭐야? 자녀 1호 스티커 처리 가능. 1호는 이제 본인의 배우자를 이제 숫자 1 해서 1호. 안 좋은 사유로 이혼을 하게 돼요. 다 불태웠습니다. 불태웠습니다. 저희가 잠입을 위해서 어쨌든 거짓 정보를 쓰는 점은 좀 양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어느 걸까요? 아, 이게 아마 디테일하게 물어봐. 이혼을 했을 때 어떻게 됐냐고? 어느 걸? 소송으로. 아까 그 안 좋은 이혼 사유로 이거 했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퀴즈를 내는데? 소소하는데 법원은 미팅인가요? 동구 가셨어요? 동구? 소송 이혼은 서구 광주과정법원에서 하는데? 아이고. 강퇴됐어요. 강퇴됐네요. 네. 들어갈 때 인증을 할 때 네. 결혼 사진이라든지 뭐 아이 돌 사진이라든지 그러니까요. 이런 걸로 인증을 한다는 자체가 가족들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전혀 못 느끼니까 이제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기혼 커플들이 예. 미혼 여성 또는 미혼 남성을 만나는 거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러냐 꺼려진다라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날 좀 속여야 되고 내 와이프도 속여야 되고 이런 거니까 조금 좀 부정적인 일을 한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그 사람도 기혼자다라는 생각이 있으면 아주 자유롭게 그런 부정적인 일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런 경우 채팅이 이루어지는 이제 저 플랫폼 처벌할 수 있는 기준 이런 것들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뭐 별도로 어떻게 보세요? 아직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강 이제 바로 들어갑니다. 3부 영역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제부터는 좀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게 네. 지금부터 이제 돈이 들어갑니다.
직접 사례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평균적인 금액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지금 토탈 합계 금액만 와도 뭐 지금 1,500만 원이 넘어요. 탐정, 착수금 이게 제일 먼저잖아요. 네. 변호사님을 먼저 이제 찾아가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변호사님 말고 탐정을 못 찾아갈 탐정은 이거 필요가 있다. 증거 수집 그거 아닙니까? 의뢰인분들이 법적으로 삼을 수 있는 게 두 가지잖아요. 이혼 소송과 상간 소송이 있습니다. 상간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변호사를 찾아올 때에는 네. 변호사 사무실 자체에서 증거를 따로 확보해주는 절차는 없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본인들이 증거를 증거를 확보해 오셔야 되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외도에 관련된 명백한 증거들을 먼저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이혼 소송 말고 네. 상간자 소송할 때도 네. 이 증거가 필요하다 이거죠. 오히려 이혼 소송보다 상간 소송에서의 그 외도 증거가 훨씬 더 명확해야 되거든요. 아, 예. 그렇죠. 증거는 그냥 필수네요. 네. 예. 그러니까 원래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이라는 직업이 합법적인 직업이 아니었어요. 그 개인 사생활 보호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심부름센터라든지 맞아, 심부름센터. 흥신소라든지 흥신소가 많았어요. 이런 명칭으로 암암리에 활동을 했던 건데 네네네. 작년에 신용정보법이 개정이 되면서 탐정이란 직업이 합법화가 됐고요. 불과 1년 사이에 8,000명 이상 우리나라에만 8,000명이요? 많으시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 제가 이제 어디서 이제 주워 듣기로는 간통죄가 없어지면서 이 탐정업계가 허황을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일주일 중에 가장 바쁠 때는 언제입니까? 아주 임팩트 있는 날이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주말인가? 목요일입니다. 금요일이 아니고 불금. 네. 보통 우리 불금인데. 예. 불목이 불금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이어진 불금까지는 마무리를 하고 주말에는 각자의 가족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사진을 찍는다든지 뭐 녹음기를 사용한다든지. 녹음. 근데 그게 그거 불법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거 괜찮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몰카 아니면 녹음기 같은 장비는 사용을 안 하려고 해요. 안 나중에 하려고? 걸리면 더 위험해지기 때문에. 네네.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빼낸 흥신소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흥신소 조직 총책 홍모 씨 등은 뒷조사를 위한 개인정보를 얻기 위해 통신사와 택배회사의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경찰은 정보를 불법으로 빼낸 혐의로 홍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뭐 흔히들 알고 계시는 위치 추적기 같은 경우는 자주 쓰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아무 차에나 붙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부부명이 이제 공동명의인 차에만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가 들어가 있어야 네. 위치 추적기를 붙일 수 있다. 네. 이거죠. 근데 바람핀 당사자가 더 있구나. 뻔뻔한 경우도 많이 있죠. 네, 많죠. 바람핀 걸 들킬까 봐 불안해서 오히려 아내를 감시하는 남편이 있었어요. 아내분이 이제 의뢰를 주신 건이었었는데 네. 집에서 어느 날 우연히 이제 녹음기를 발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이제 다 뒤져보니까 뭐 이제 책장 안쪽, 책 뒤에 쪽 아니면 뭐 식탁 밑에 바로 밑에 이렇게 붙여놓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총 이제 녹음기가 5대가 나온 거예요. 네. 남편이 이제 자기가 바람 피는 걸 들킬까 봐 불안해가지고 집에 녹음기를 설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필요한 게 많으니까 이 과정에서 호구를 잡히시는 그 사례들이 나오는 거죠. 우리 호구들을 노리는 나쁜 탐정들이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증거를 잡으려고 의뢰를 했는데 증거도 못 잡고 돈만 날린 경우가 많다고 해서 저희 제작진이 관련 제보를 직접 받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딱 느낌이 달라요. 예, 뭐라고 그래야 되지 이거를? 평일에 나갔다 밤에 왔는데도 항상 샤워한 모습.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평소에는 잘 안 씻거든요, 거의. 또 저는 믿었어요. 올 1월 19일 날 그때 느낌이 이상했어요. 느낌이 이상해서 한번 계좌 조회를 해봤어요. 7시 조금 넘으니까 그 단골 음식점을 계산했더라고요. 분명히 10분 거리에 그 호텔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가겠구나.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난 발발 떨면서 입구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 그래서 나오는 걸 찍지는 못했지만 곧장 따라 미행을 했어요. 그러면서 어디로 가는지. 사과 안 하시고요? 전혀 사과 안 하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룸사롱 다니는 것보다 싸다. 난 힐링의 시간이래요. 그게. 도리어 큰 소리 치시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걸 참고 살아야 되는지.
오. 아, 그래서 이제 인터넷으로. 네네네. 예. 미행 업체가 뜨길래 전화해서 의뢰를 했어요. 처음에 50만 원을 보내래요. 그 상간녀 주소랑 착수금 뭐 이런 그 거겠죠? 동 이름 알려주고 그 사진도 보내주고 제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막 사진을 보내주면서 그러면서 또 50만 원을 또 보내래요. 근데 세상에 3일을 있어도 걔를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보내래요. 또 왜 자꾸? 200인가 250만 원인가 그걸 이제 주면은 상간녀에 대해서 다 알아주겠다. 아, 이거 수상하다. 그래서 제 느낌에 그냥 이거 받고 또 저 소리 할 것 같아서 제가 괜찮다고. 업체 도움을 하나도 못 받으신 거예요? 서로 사기만 당한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 편인 거예요, 이게? 저는 영상을 보면서 1월 19일이라고 그 예. 확인한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날의 충격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셨으니까 저 날짜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고. 맞아요. 근데 이분은 혹시 결과 아세요? 그 이분 같은 경우에는 결국 직접 증거를 찾아서 결국은 결국은 소송에서 승소를 하셨는데 아이고. 그랬구나. 근데 너무 안타까운 거는 이미 배신을 당한 상황에서 또 사기를 당하고 증거를 직접 찾으셔야 했다는 거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몇 번 진짜 상처를 입으신 거예요, 이분이?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일어납니까? 많아요. 우리 협회로 전화가 와서 그 탐정 좀 잡아라는 사람도 있어요. 탐정을 잡는 탐정을 고용하는 거. 그렇죠. 뭐 협회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뭐 이름만 알아도 다 나옵니다. 그러겠네요. 예, 그런 피해가 있을 때는 받았던 의뢰금 전부를 착수금 다 돌려주고 네네. 사과는 선에서 일단 끝냈는데 저런 그런 나쁜 놈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아니 저도 탐정이지만 탐정한테 당하시는 분들 꽤 많이 봤어요. 일단은 인터넷 검색을 하셨다 그러셨었잖아요. 네. 근데 핸드폰 번호 같은 경우는 이제 타임 명의폰, 흔히 얘기해서 대포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 믿지 마세요. 그래서 네. 협회에 전화하셔가지고 이 탐정이 이제 여기 협회 소속이 맞냐 이렇게 한 번 더 증명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대면으로 이제 상담해 주시는 걸 네네. 믿기에 무조건 바랍니다. 대면해야겠네요. 대면해야 돼. 일단은. 보통 영화에서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진짜 나쁜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어떤 의뢰를 받았어요. 뭐 예를 100만 원을 받았어. 그래서 남편을 조사를 했는데 엄청 큰 게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진을 가지고 남편한테 가서 이거 나한테 200만 원에 사라. 영화에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있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마? 많아요. 많고 많아요? 이제 주변 분들이 어디서 듣고 오셨는지 너도 양방치기 하면 되잖아 이러시더라고요. 양방치기. 양방치기는 뭐 전문 용어인데. 네, 지금 얘기 다 해주셨던 게 양방치기예요. 네, 처음에 탐정 의뢰비를 해가지고 받고 네. 이제 상황을 보다가 증거가 나오게 되면 남편이 협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남편한테도 네 와이프가 이렇게 의뢰했는데 이거 돈 얼마 주면 안 보내겠다. 내가 멈출 테니까 돈 내놓으라고. 그러는 사이에 또 의뢰인한테 연락해서 네 남편한테 얘기하기 전에 돈 얼마 보내라. 그래서 1,000만 원,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속. 야, 이거 너무 이거를 심하다. 저도 소개받았던 의뢰인이셨는데 예. 한 2번인가 당하시고 저한테 연락하셨던 분이 계셨어요. 세상 누구 믿고 살아, 이거 그분이. 진짜 상처가 너무 크겠다. 그런 나쁜 탐정 만나면 어떻게 뭐 처벌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없을까요? 없어요? 일단은 뭐 당연히 사기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양방치기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다 강요죄로 처벌할 수가 있습니다. 협박이지 않습니까? 근데 네 와이프한테 알리겠다. 네. 남편에게 넘기겠다. 2,000만 원을 달라. 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당연히 강요 또는 협박죄로 처벌할 수도 있습니다. 대충 계산을 해봤거든요. 네네. 네. 탐정 1인 1일 기준 한 명인데 네. 성공 보수까지 총 얼마예요 이게? 373만 원이 하루에. 아니 이게 좀 어떻게 적정한 금액입니까? 어떠세요? 예, 물론 뭐 어떤 분이 어떻게 왔느냐에 따라서 견적서는 좀 사실 달라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과하다 싶은 것들은 네. 뭐 위험하고 위험수당 40만 원. 요원수당 요원수당 50만 원. 50만 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받아서 고급 정보가 제공이 된다라면 얼마든지 이런 비용을 줘서도 할 텐데 네. 이런 비용을 주고서도 받지 못한다는 거는 그게 문제죠. 근데 이거 아니 셜록 홀ms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는 사실 성공보수를 아예 안 받아요. 아, 성공보수를? 네, 저는 아예 의뢰가 들어오면 이제 선불로 받고 네. 그 맞춘 거에 따라서 7일 계약했다 그러면 7일만 딱 봐드리고
증거가 나오면 드리고. 아, 이쪽 집으로 가야겠네. 아니요, 무슨 안 받을 저는 그렇게 합니다. 네. 정확하게 성공 보수라는 게 뭐예요, 그러면? 사실 원치 않았던 그 전에 한번 다시 물어봅니다. 과연 정말 이 증거 자료를 필요하느냐? 아, 이게 혹시 그러면은 약간 뭐 영상 같은 겁니까? 예, 영상과 뭐 사진 그리고 사진 뭐 이런 거. 사진, 녹취 데이터 이런 녹취까지. 건데.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꼭 볼 원하면 거냐? 받고 정리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데 그 마지막에 저 안 볼래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차마 못 보겠어요. 막 안 할랍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아. 예, 사실 성공 보수는 결과에 따라서 안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해자를 봐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데 좋은 탐정 만날 수 있는 무슨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좋은 탐정 만나기 참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대면을 해서 그 사무실에 방문을 직접 하고 아, 어떤 소리인지 좀 사무실에 보고. 들어가면 분위기 나오잖아요. 이거 괜찮네. 네네네. 그리고 뭐 지가 받은 거 전부 다 갖다 놨어요. 그 뒤에 보면 책장에 감사패 뭐 무슨 패패 있잖아요. 그렇죠. 네, 자기가 받은 거 다 갖다 놨어요. 예, 그러면 일단 그 탐정의 어떤 진실성이나 근면, 그렇죠. 사회활동, 봉사, 열심히 한다. 몸에 배어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다. 그럼 우리 셔록 호구주님도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인터넷 검색했을 때 상위 노출되어 있는 이제 업체들이나 아니면 하루 의뢰도 받는다, 당일 하루도 가능하다 하는 업체들은 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보자님,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참 좋거든요. 그죠. 그게 오히려 조심해야 된다. 네,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진짜 큰 문제가 뭐냐면 인터넷상으로 이제 봤을 때 업체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그게 실상을 보면 사업장은 하나인데 홈페이지 전화번호부터 시작해가지고 7, 8개. 오케이. 탐정에게 의뢰하실 분들은요, 꼭 직접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직접 대면 하셔야 하시기, 되고. 예, 바라겠습니다. 또 그렇죠. 하셔야 된다. 철저하게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진짜.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뭐 내가 직접 증거를 모으든 아니면 뭐 누구한테 이제 맡기든 간에 이제 증거가 모아졌다. 그러면 이제 이걸 피사님한테 가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네. 아,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제 목록을 보면서 네. 좀 아낄 수 있는 게 있는지 정말 이게 필요한 건지를 봤어요. 제가 듣고 제가 좀 오래 걸리더라도 천천히라도 제가 작성하면 아낄 수 있는 게 아닌지 그렇지. 그럼 가야 되는 이유가 이 금액을 아낄 수 있으니까 또. 물론 본인이 직접 작성하시면 뭐 비용은 다 줄이시겠지만 그거를 증거로 내시기는 좀 힘든 게 객관성을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본인의 사견이 들어갈 수도 있고 잘 작성이 되었는지 사람은 본인한테 유리하게 작성을 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그 문서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서 효력이 있는 공증까지 거군요. 맞춰서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원본 대조를 안 하고도 신뢰해주고 증거로 제출되는 그 녹음 파일에는 도대체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이게 저희는 상상이 좀 안 가거든요. 보통 제일 쉬운 건 상대방이건 배우자건 본륜 사실을 인정하는 말 아니면 뭐 블랙박스에서 친구들이랑 대화를 나누면서도 얘기가 사실을 나와요. 얘기할 수 있군요. 네. 야, 걔 잘 만나고 있냐? 뭐 이렇게. 네네. 그러니까 불륜 사실을 그냥 들어간 모든 내용이면 다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 소리를 다 듣고 이제 문서화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뭐 컨디션 좋게 뭐 조용한 데서 목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어서 네. 그걸 다 뽑아내시기 쉽지 않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음악 소리, 뭐 커피 기계 소리 이런 카페나 뭐 술집에서 대화를 나누시는 경우도 있어요. 와, 그건 진짜 안 들리겠다. 사실 상대방이 잘못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클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인정하는 말이나 그런 걸 하나하나 잡아내는 게 굉장히 그게 관건이에요. 이 가격이 좀 어떻게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어떠세요? 지금 저희가 견적내기로는 25만 원. 이게 시간당이네요. 녹음 파일의 음질이나 대화자 수 같은 약간 난이도가 높아지는 거일수록 그 가격은 조금 더 높게 책정되실 수 있어요. 네. 그 혹시 피해야 할 그 속기사님 혹시 유형이 있을까요? 인터넷 검색 상위권 업체만 또 찾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사실 그 상위권에 노출된다고 해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업체인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저가. 제일 최저가. 최저가. 최저가라고만 광고하는 업체도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뭐 속기사 뭐 능력 중요해? 그냥 들리는 대로 치면 되지? 라고 하시는데 사실 아는 만큼 들리게 되는 법이고 또 경력도 굉장히 중요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지 얼마나 됐는지 이 업을 한 지는 얼마나 됐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이렇게 막 영화에서 보면 딱 지나가면서 손톱에 탁 지나가면 여기 녹음기 붙여놓고 하고 그런 영화 있잖아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둘이서 대화하시는 저는 참여하지 않고요. 예. 아 그거는 불법입니다. 증거 정리 한번 하고 갈게요. 드라마에서도 잘못 나오는 것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사와 가사소송에서 이혼소송이나 상간소송에서 쓰일 수 없습니다라고 변호사들이 주로 이렇게 역할극을 하는데요. 그건 네. 다 잘못된 정보입니다. 불법적으로 취득한 정보, 예를 들어서 지금 위치추적기를 설치한 행위, 내가 참여하지 않은 두 사람 간의 어떤 대화를 그걸 녹취를 해서 그걸 증거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형사처벌이 되는 것과는 별개로 민사와 가사소송에선 다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대신에 이제 그런 것들을 증거로 냈을 때 그 상간 당사자들이 그걸 형사고소할 수 있는 건 또 별개의 문제죠. 상간자를 찾아가셔서 대놓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당연히 녹취를 하시지만 항상 상대방도 녹취의 가능성이 있으니 서로 이제 말할 거 조심해서 하고 그렇겠네. 가려가면서 해야 되네요. 말을. 이제 남은 이 두 갈래 길 중에서 선택하는 일만 어떻게 보면 남았네요. 그렇죠? 이제 뭐 거기까지 갔으면 이혼 절차를 밟거나 그렇죠. 아니면 유턴을 해서 가정을 지키는데 저는 아버지로서 건강한 환경에 자랄 그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을. 아이들 생각해서라도 직진. 잘못된 거는 그렇죠. 나 직진이야. 지금 당장은 그만 딱 애들이 애엄마를 원해. 엄마를 원해. 엄마.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실제로도 뭐 자녀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고민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저희가 사실 몇 년 전에 간통이 폐지되면서 민사소송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실은 최근에는 또 상간자 주거침입 관련해서 또 무죄 판결이 나서요. 더 이상 이제 상간자가 내 집에 들어와서 성행위 한 것도 형사처벌 대상이 안 된다고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나서 이제 더 형사처벌을 할 이제 범위가 더 작아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미혼 상대로 얘기를 해보면은 거의 직진 9%가 다 이혼하신다고 하세요. 거의 100%에 가까운 분들이. 근데 기혼자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그때 이혼 소송까지 가는 경우는 한두 건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한 대부분 다 상간 소송을 하고 그 혼인 관계는 유지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송들 많이 하세요, 상간자를? 5건 정도 상간 소송 정도 진행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덮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소송을 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질질 끌고 배우자한테 시달리고 그렇죠. 뭐 가장 많은 경우가 사실은 막 생활비 끊고 협박하고 소취하라고 하고. 그러면 상간자 소송할 때 좀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인데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제 증거 부분이고 내 배우자가 유부남, 유부녀인지 알고 만났다는 증거까지 있어요. 그게 없으면 패소합니다. 또 소장을 되게 잘 써야 돼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위자료라는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굉장히 작기 때문에 이 상간 소송을 해서 얻을 수 있는 목적이 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여전히 만나고 있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갈라놓는 목적이 가장 큽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은 소장을 우리가 굉장히 단란하고 행복한 부부였다. 아무 문제도 없었다. 근데 네가 그렇게 꼬리를 쳤다더라. 그러면서 상간자 입장에서는 이제 화가 나죠. 내가 꼬리 쳤다고? 서로 그래놓고? 두 사람의 감정이 상하게 되죠. 그러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돈이 이게 뭐 마음의 상처를 이게 뭐 다 위로해 줄 수는 없는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그 실무상에서 보면은 보통 1,000만 원에서 최대 3,000만 원 정도 사이에서 최대가 3,000만 원이요? 최대 3,000만 원 정도 그 사이에서 많이 책정이 되고 있고요. 같아도 이제 위자료보다는 이제 좀 확실하게 좀 벌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성오빠님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외도 사실을 뭐 SNS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제3자에게 널리 퍼뜨린다던가 그쵸. 외도 사실을 알리는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무슨 불륜을 한 것
것들이 명예가 있어. 네. 그걸 걔들이 지켜줄 잘못했는데. 명예가 어디 있니? 네. 대신에 그것이 범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간자의 배우자, 가족들, 그다음에 상간자가 미혼이라고 했을 때는 부모들한테 알리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알리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되지 않고요. 이 상간자 다니는 직장 앞에 가서 혹은 거주지 앞에 가서 1인 시위를 하고 싶다. 네. 뭐 1인 시위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을 때 제3자가 봐서 누구누구이다라고 특정할 수 있을 때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거고 특정할 수 없이 참 애매모호할 때는 그거를 법으로 또 처벌하기가 힘들거든요. 거기 사각지대가 있네요. 네네네. 그래서 20층에 근무하는 긴 생머리 20대 여자 뭐 이러면서 많을 거 아니에요. 특정이 딱 되기는 어렵잖아요. 대신에 알아요. 그러면 알아요, 사람. 알잖아요. 그렇죠. 알겠죠. 알잖아요. 쓰고서 알겠죠. 금방 그게 더 궁금해. 또 하나는 여전히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 위자료도 사실은 내 배우자가 내주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지지 않고 2차, 3차의 소송을 계속 해요. 그 돈을 뭐 3천만 원을 받았어요? 미자료를 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증거가 또 있어. 그럼 또 하면 된다는 거예요? 당연합니다. 예, 그때는 굉장히 안 좋게 보세요. 예, 그랬을 때 위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배우자의 외도를 겪은 후에 이혼으로 이제 직진하는 그런 경우를 좀 따라가 볼 텐데. 소송으로 좀 갈 경우에 좀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외도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만 제기할 수 있어요. 6개월이 지나서는 이혼 소송을 할 수 없지만 외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여전히 가정에 태도가 이제 불성실하다거나 여전히 외도를 뭐 다른 행위, 뭐 폭력적인 행위를 하거나 이런 것도 새로운 그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통해서 또 이혼 소송은 또 가능은 하시니까요. 항목이 다르네요, 그러니까 네, 또. 맞습니다. 근데 이혼 소송을 가다 보면 끝에는 결국은 뭐 돈 문제가 이게 이제 위자료를 얼마 받느냐가 이제 중요한 건데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위자료? 그 위자료가 참 낮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이혼 소송인데요? 예, 이혼 소송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내 배우자와 상간자를 공동 피고로 해가지고 위자료 소송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둘이 합쳐서 3천만 원. 둘이 합쳐. 둘이 합쳐서 3천만 원. 예. 변호사분을 좀 잘 만나는 것도 중요한데 팁이라든지 뭐 그래요. 그거 어떻게 진짜 알아야 될까요?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최소한 상담은 2군데 이상 받아보시라고 해요. 견적을 좀 네, 내봐야 한 군데 가셔가지고 바로 뭘 결정하지 마시고 네. 2-3군데 가서 결정을 해보시고 또 반드시 상담은 변호사랑 진행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보통 사무실에는 직원분들이 대신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그 이후에 이제 변호사를 대면하지 못한 상태에서 계약만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그 이후에 소송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담당 변호사와 연락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바람 견적서의 변호사 비용 한번 체크 한번 들어가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니까요, 지금. 지금 상담료가 따로 있고 착수금, 성공보수 이렇게 있거든요. 네. 예, 소호파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좀 다를 것 같아요. 상간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그다음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이혼 소송을 진행해도 그 상간녀와 같이 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네. 착수금 쪽으로 조금 차이가 날 것 같기는 하고요. 이 착수금 550만 원에서 770만 원 사이면은 이혼 소송과 함께 네. 상간 소송도 같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금액으로 보이고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기준 금액을 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또 맞아요.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변호사 소송 비용 하면은 뭔가 엄청 커 보이고 우리가 막연하거든.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도 힘들어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을 거예요. 꼭 좀 해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 부산 사무실로 오신 분과 상담을 하고 이런 말을 했어요. 신혼의 달콤함까지는 아니더라도 평소에 좀 좋은 말 한마디. 내가 그렇게 못났냐. 뭐 하다못해 내가 꼈던 귀걸이라도 입으면 귀걸이라도 이쁘다고 해주시 그런 거. 다 집에 계신 분들에게 관심을 좀 더 가져주시면 이런 일이 줄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마디 드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하면서 진짜 그런 거 느꼈어요. 돈이나 이렇게 물질적인 호구를 당하는 거는 뭐 어렵긴 해도 이 회복이 가능해요. 회복 사실은. 가능하죠. 시간과 네. 모든 노력을 투자하는데 인간관계에서 상처를 받으면 이 회복이 어렵다. 평생의 쉽지 트라우마가 않다는 남을 수 거를 뭐 있죠. 다시 한번 좀 반면 교사님들의 이런 얘기들이 뭐 결정의 기로에 서신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기를 바라면서 저희 호구들의 비밀과에 더 알차게 준비해서 다음 수업으로 꼭 돌아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Diamonds.